What do you do in there? The smells? Power tools going all hours of the night? I hear screaming coming from your apartment.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마 중 한 명, 제프리 다머. 사람들을 집으로 유인해 끔찍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체와 함께 잠을 자고 식인 행위까지 한 괴물이었는데요. 그는 어떻게 괴물이 된 것일까요? 그의 풀네임은 제프리 라이오널 다머. 그는 1960년 5월 21일 미국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분석화학 박사, 어머니는 심리사회 상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중산층 가정이었죠. 하지만 다머의 어머니 조이스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임신 중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출산 후에는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도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들 다머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라이오널은 가정에 무관심했고 이로 인해 아내와 자주 언쟁을 벌였습니다. 다머는 어릴 적부터 죽은 동물에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동물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죠. 그는 부모님이 언쟁을 벌일 때마다 죽은 동물을 해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것은 훗날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되었는데요. 1978년 다머가 18살이 되던 해에 결국 그의 부모님은 이혼합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데리고 떠났고 아버지와 살게 된 다머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1978년 6월 18일 다머는 오하이오주 길가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스티븐 마크 힉스를 만납니다. 잘생기고 마른 체구에 머리가 길었던 힉스는 다머가 성적 환상을 품어왔던 이상형이었죠. 그는 힉스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 하자 갑자기 돌변의 그를 바벨로 내리쳐 기절시킨 후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토막낸 후 쓰레기장에 유기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쓰레기장으로 가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발각될 뻔하자 집으로 돌아와 자동차 트렁크에 시신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첫 번째 살인은 조용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술에 빠져 살던 다머는 수업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심각한 알코올의존증 증상을 보이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다머를 나무랐고 그를 군대로 보내버렸죠. 의무병으로 군에 입대한 다머는 그곳에서 인체 해부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군대 동기의 증언에 따르면 다머는 당시 술을 마시고 공격적으로 변해 여러 명의 동기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희롱했다고 합니다. 결국 음주벽으로 인해 다머는 2년 만에 전역하게 되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아버지와 잦은 마찰이 발생하자 한동안 할머니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다머는 착한 손자였지만 그의 살인에 대한 욕망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는 할머니를 떠나 밀워키의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본격적인 살인 행각이 시작되었습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제프리 다머는 최소 16명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4세부터 31세까지 연령도 다양했는데요. 동성애자였던 그는 게이바에서 만난 남성들을 유인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이용해 기절시킨 후 살해했지요. 그의 끔찍한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해한 시신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신체 일부를 아세톤 또는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다머는 시체와 함께 지내며 절단된 머리에 대고 계속 말을 걸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 시체 성애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체한 시신 중 일부를 먹는 식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지요. 그의 이 끔찍한 살인 행위는 1991년 마지막 희생자가 탈출에 성공하면서 비로소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1991년 7월 22일 32세 남성 트레이시 에드워즈는 다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머가 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으려는 찰나 다머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칼을 들이대며 내 심장을 칼로 잘라 먹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 가까스로 탈출하게 되는데요. 트레이시를 발견한 경찰은 그를 탈주한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레이시가 흑인이고 한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의 진술과 민간인이 수갑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다는 여러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다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머는 경찰에 방문해도 당황하지 않고 연인들 사이의 일이라며 대충 무마하려 했지만 경찰은 다머의 방 안에서 풍기는 지독한 냄새에 그의 집을 수색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됩니다. 경찰은 희생자들이 고문당하는 사진과 함께 냉장고 속 시신 일부를 발견했고 다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범행 전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사실 그의 범행은 더 일찍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더 많은 희생자를 낳고 말았는데요. 1991년 5월 14세 소년 코네락 신사손포는 사진 모델이 되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다머의 말에 쏘가 그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소년은 다머가 건네준 콜라를 마신 후 정신을 잃었고 다머는 그가 정신을 잃은 사이 성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다머는 술을 마시기 위해 잠시 집을 비웠는데요. 그 사이 정신이 든 소년은 나체 상태로 도망쳤고 3명의 여성에게 보호를 받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나타난 다머가 소년이 자신의 애인이라고 하자 2명의 경찰은 그대로 소년을 다머의 아파트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목격자인 여성들은 소년이 피를 흘리고 있었고 다머를 두려워한다고 증언했지만 경찰은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죠. 게다가 다머는 소년을 14세가 아닌 19세라고 거짓말했는데요. 다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소년은 결국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소년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경찰관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오히려 해임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경찰 노조에서 직업을 되찾기 위해 정당하게 싸운 올해의 경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명의 경찰은 이후에도 사임되지 않았고 한 사람은 미러키 경찰청장으로 승진, 한 사람은 60의 나이로 정년퇴직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죠. 1992년 다머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16건의 살인에 대해 합산형으로 징역 937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별다른 논란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그에게 희생당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흑인이었다는 이유로 흑인 재소자들에게 경멸과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결국 1994년 11월 28일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던 크리스토퍼 스카버와의 다툼 중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들과 유가족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시체 성애자로 미러키의 식인종으로 불리는 제프리 다머. 제프리 다머의 끔찍한 범죄 행위는 2022년 넷플릭스 시리즈 다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시리즈는 피해자 그리고 이웃 주민의 관점에서 사건을 조명하면서 연쇄살인마의 심리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경찰의 무능함과 인종차별에 관한 사회적 문제도 강조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다머는 단순한 연쇄살인마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의 범행 뒤에 방치된 사회적 무관심과 안일한 경찰, 사법기관의 태도를 통해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